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나누는 이야기 5070 인생학교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닿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더 멀리 더 많은 분께 전할 수 있게 하거든요. 오늘도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심을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미국도 이스라엘도 마지막 희망을 한국에서 찾았다는 사실을요. 누군가에게 믿기 힘든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그날의 작전 뒤에는 바로 한국의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새벽 워싱턴 D.C. 펜타곤 지하 3층.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란 핵시설 타격 작전이 완벽하게 실패한 직후였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첨단 정밀 유도 미사일 토마호크 12발 중 단 2발만이 목표 반경 100에 만에 떨어졌고 나머지는 사라졌습니다. 광고에만 존재하던 정확도가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난 순간이었죠. 보고서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목표물까지의 거리는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유도 단계에서 큰 차가 발생했습니다. 그 보고서엔 냉정한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현 기술로는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미국이 처음으로 자신의 기술의 한계를 인정한 그날, 회의장 안은 냉기처럼 침묵으로 가득 찼고 군 장성들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뒤편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우리에겐 아직 한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5년 전 우리가 스스로 버린 한국의 기술입니다. 감마-K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무도 기억하려 하지 않았던 그 단어가 다시 펜타곤의 공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반박이 쏟아졌죠. 세계 최강인 우리가 한국 같은 소국의 기술을 다시 가져와야 한단 말입니까? 그건 국가 안보의 실패, 자존심의 포기입니다. 회의장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기술이냐, 자존심이냐, 실용이냐, 정치적 위신이냐. 그 남자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존심으로는 전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결과만이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장 안을 감돌던 긴장. 그리고 첫 번째 선택의 갈림길이 시작됐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의 기술. 이미 5년 전 미군과 공동 개발을 하다가 정치적 판단으로 협력이 중단된 그 기술이 지금 세계 전쟁을 막을 마지막 희망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기술의 이름은 위상 간섭 유도 시스템. 정확도 95%, 제작비는 미국 기술의 110. 하지만 이미 버려진 이름. 그 이름의 주인공은 서울 변두리 구로구의 허름한 연구소에서 혼자 외롭게 연구를 이어가던 과학자 권재윤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 세상은 결코 알지 못했던 숨은 과학자들의 마지막 도전이 세계의 전쟁을 바꾸는 실화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그 감동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펜타곤의 비밀회의 이후 그 남자 미군 기술 자문관 에릭 로웨는 단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직접 한국에 가겠다. 그는 알고 있었죠. 이 위기를 벗어날 유일한 길은 한때 미국이 외면했던 그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아직 포기하지 않은 단 한 사람에게 있다고. 5년 전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자신들이 먼저였고 그 외의 모든 국가는 후순위였습니다. 감마-K 프로젝트. 당시 미 국방부와 한국의 권재윤 박사팀이 공동으로 개발하던 위상 간섭 유도 기술은 실전 테스트 3개월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종료됐습니다. 공식 문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해외 기술 의존도 축소. 기술 주권 보호를 위한 전략적 판단.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명분일 뿐이었습니다. MIT 공동연구팀 한국 연구진 수백 명의 과학자들의 시간과 열정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 권재윤 박사가 있었습니다. 에릭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마지막 순간에도 협력 중단을 반대했던 과학자 중 하나였죠. 하지만 정치 앞에서 과학은 언제나 무기력했어요.
그가 다시 찾은 서울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로구 한 낡은 건물 3층. 예전엔 최첨단 장비가 가득했던 연구소엔 구형 컴퓨터 몇 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맞나요? 에릭은 스스로를 의심할 만큼 그 공간은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5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권재윤 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야위고 말라버린 얼굴.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눈빛. 에릭, 당신이 여긴 왜? 권 박사는 그를 차갑게 맞이했습니다. 당연했죠. 협력 중단 이후 미국은 단 한 번도 연락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에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의 기술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권 박사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이정호 박사 기억하나요? 이정호 박사. 감마-K 프로젝트의 위상 간섭 알고리즘 핵심 설계자. 협력 종료 후 연구비가 끊기며 병원 치료도 못 받고 2022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과학자였습니다. 그가 병원에서도 계산기를 놓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그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미국은 아무도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에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새 연구소에 남아 권 박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그리고 현재의 위기. 권 박사는 말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신뢰 없는 협력은 없습니다. 에릭은 진심을 다해 설득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이번엔 미국 국방장관이 직접 나섰다고. 그리고 마침내 권 박사는 조건부 협력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연구원들의 생계, 기술 보호, 그리고 정당한 대가. 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우리는 다시 협력할 수 있다고. 이후 미국과 한국은 극비리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억 달러의 연구비, 최신 장비 도입, 그리고 기술 기밀 보장. 그리고 기적처럼 권 박사 연구소엔 다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대덕 연구단지 내 임시 통제실. 12명의 연구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김민수, 박소영, 정민호. 각자 사연을 안고 다시 돌아온 이들은 마치 잃어버린 꿈을 되찾은 듯 새벽까지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의 공백을 딛고 감마-K 프로젝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첫 번째 실험, 그리고 실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충돌. 예상보다 심각한 과열 문제. 정밀 유도 미사일은 목표에서 150m 벗어났고 CIA 부국장은 즉시 협력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권 박사팀은 단 48시간 만에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 두 번째 실험. 미국 네바다 실험장. 모든 미군 관료, 과학자, 그리고 에릭이 숨죽이며 지켜본 그 실험에서 미사일은 목표물 2.3m 옆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정밀도 평균 오차 0.8m. 미국 역사상 가장 정확한 타격. 펜타곤, CIA, 국방부 모두가 그날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때 외면받았던 작은 나라의 기술은 다시 세계를 놀라게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의 성공 이후 펜타곤은 즉시 권재윤 박사팀의 기술을 이스라엘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에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진짜 전장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실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란은 경고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테라비브, 하이파, 아슈켈론. 이스라엘 전역을 향해 총 73발의 미사일이 일제히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언돔이 자동으로 작동했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옆에 한국 과학자들이 만든 위상 간섭 기술이 함께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대덕 연구단지의 임시 통제실. 권재윤 박사를 중심으로 김민수, 박소영, 정민호 등 12명의 연구원이 24시간 교대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감지되자 권 박사는 짧게 말했다. 분석 시작. AI 시스템이 이란 미사일들의 궤도를 0.3초 만에 계산하고 권 박사는 손끝으로 위상 간섭 제어 패턴을 조정했습니다. 첫 번째 요격 지점 확보. 발사 허가. 테라비브 방공센터. 이스라엘 기술자 다비드 골드만은 권 박사의 목소리를 무전으로 들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발사.
요격 미사일이 밤하늘을 가르며 올라갑니다. 전례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요격 미사일은 폭발이 아닌 전자 간섭을 통해 이란 미사일의 시스템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미사일은 그대로 방향을 잃고 지중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폭발음이 없는 침묵의 방어. 다비드는 중얼거렸습니다. 마법이야 진짜. 이후 연이어 날아오는 미사일들 총 28발이 하나씩 서울에서 보내온 데이터와 위상 간섭 명령에 따라 정확히 요격됐습니다. 정확도 100%. 그날 이스라엘 전역에선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착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거리로 돌아오고 시민들은 깃발을 흔들며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어린이병원. 그곳엔 부상당한 8살 소녀 사라 골드스타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TV에 비친 하늘 위 미사일 요격 장면을 보며 사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하늘에서 누가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은 이스라엘 방송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한국 기술이 아이들을 지켰다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 뉴스 포털을 장식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 펜타곤에서는 국방장관이 권 박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박사님, 오늘 당신의 기술이 전 세계를 구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그리고 한 통의 편지가 서울의 연구소로 도착했습니다. 흰 봉투 안에 손글씨로 쓰여 있던 건 이스라엘 소녀 사라의 어머니가 보낸 감사편지였습니다. 그날 아이가 웃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창밖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당신과 한국 과학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 박사는 편지를 조용히 책상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그날 밤 서울 연구소엔 누구도 말하지 못한 조용한 박수가 퍼졌습니다. 그 박수는 정치도 국경도 과거의 상처도 넘어 순수한 감동과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작은 나라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요격 성공 이후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NHK, 알자지라. 각국 언론은 작은 한국이 전쟁을 막았다며 이례적으로 집중 조명을 시작했고 K-방산이 아닌 K-기술력이라는 단어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펜타곤은 한국 기술을 공식 채택하기로 결정했고 미국 내 세계 방산업체는 권 박사팀의 알고리즘 분석 요청을 받았지만 권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기술을 팔러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해 만든 겁니다. 그 한마디는 지금껏 산업 논리 속에 갇혀 있던 과학기술의 본질을 다시 일깨워주는 말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연구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권 박사팀에게 국가과학 훈장을 수여했고 기초연구지원금 10년간 보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는 다시 국방기술혁신센터로 승격되었고 전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권 박사팀에 입사하고 싶다며 자발적으로 지원서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권 박사는 그 어떤 화려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기술은 쇼가 아니고 과학자는 박수 받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연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새로운 알고리즘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사님, 우린 이제 무엇을 해야 하죠? 권 박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전쟁이 아니라 재난을 막아야지. 그는 이미 위상 간섭 기술을 활용한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과 기후위기 예측 시스템에 적용할 방안을 구상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예루살렘 어린이 병원에선 사라 골드스타인이 무릎 담요를 두른 채 의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커서 과학자가 될래요. 그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지킬래요. 아이의 그 말은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를 가장 잘 요약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권재윤 박사. 그는 단지 기술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으로 사람을 지켜낸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조용했지만 그 속엔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린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단 한 번의 기술로, 단 한 명의 진심으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영상 속 이야기는 당신이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연구소, 몇 명 되지 않는 과학자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름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기술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아이의 웃음을 되찾았고 한 나라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힘이 아니라 작은 진심이라는 걸 잊곤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작지만 위대한 진심이 어떻게 전 세계를 움직였는지를 보여준 진짜 이야기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 구석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잠시 멈춰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구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만들 수 있는 희망입니다. 우리 채널은 그 누구도 조명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기억되지 않는 순간의 감동을 기록하고 전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 번 더 사람의 힘을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함께 작은 진심이 만드는 변화를 기억하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